네, 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 테마별 재수 설명회 제 4차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강남 종로학원 대치관에서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오늘 오전부터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내일 시작되는데, 오늘 오전부터 수시 2월 인원에 대해서 아마 지금 각 대학별로 발표 내용들을 지금 수험생들 마지막 이제 정시 원서 접수 직전 단계에서 체크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 한 2시 직전까지도 주요 대학들은 지금 한 군데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나온 데가 저희가 지금 전수 조사를 계속 실시간으로 지금 집계 분석을 하고 있는데 6개 대학이 현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한동대학교, 협성대학교, 가천대학교, 서울여대, 안양대 이렇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수시 2월 인원은 현재 늘고 있습니다. 요 대학으로 보면은 평균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한 27.4% 정도 수시 2월 인원이 현재 추세는 늘고 있고, 오늘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대하고 연세대가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고, 고려대학교는 지금 확인해 봤더니 내일 발표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걸 중간 상황으로 보기는 아직까지 이르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수시 2월 인원이 좀 늘어나고 있다. 정시 선발 규모 자체가 당초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현재 2시 현재 지금 집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집계가 되는 대로 저희 종로학원에서 각 캠퍼스에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가지고서 분석을 하면서 최종 그 정시 원서 접수 직전 단계에서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그 정시 선발 구조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 재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서 일단 그걸 이번 설명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의대 관련에 대해서 재수 전에 좀 점검해야 될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제 시간 이어서 이제 장문성 원장님께서 또 상세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도에 정시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우선 정시 선발 구조를 보면은 서울권, 수도권, 지방권으로 이게 대학을 분류를 해보면은 최초로 정시를 이제 모집하려고 했던 이게 작년 데이터, 올해 지금 현재 금년도 아직까지 공식 집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서울권이 한 30.9% 뽑으려고 그랬는데 34.8%, 한 3.9% 증가된 거죠. 수도권 대학으로 내려가 보면 한 27.5%를 원래 뽑으려고 그랬는데 수시에 못 뽑아서 넘어가니 한 4.9%, 그러니까 한 5% 정도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고, 지방권은 당초 19% 뽑으려고 그랬는데 30%로 11.1% 늘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방권 소재 대학은 수시는 정말 그 무늬만 수시 선발한다라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부분들이 지금 정시를 선발하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금년도 상황이 오늘 이제 저녁 때까지는 거의 다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올해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보시면서, 내년도에는 정시 최초 선발 인원 자체가 금년도 한 30%에서 40%가 늘어난다고 이미 기준점 자체가 10%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보다 저는 어떤 수시 2월 관계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더 늘어날지도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 한번 정시 집중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학별로 한번 보면은 저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서울대, 고려대 5% 정도 늘어났죠. 금년도 이제 오늘 오후부터 뭐 내일 오전까지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년도 상이 한 5% 좀 늘었고, 왼쪽에 4번에 보면 연세대학교도 한 6.7% 늘었다. 그러니까 당초 수시가 저렇게 뽑기로 했는데 저 연세대 31.3%가 이제 기준점에서 40%가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도치 기준으로 대충 보면 한 거의 한 50% 육박하는 정도의 정시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단순 추정은 해볼 수 있는 거고, 오늘 오후 집계 사항들을 보면서 내년도 재수 판도에 있어서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어떤 또 목표치가 될지도 한번 수립하는데, 전략 수립하는데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학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올해 이제 오후에 좀 나올 것 같은데, 작년도 보면은 인문계, 자연계를 보면은 인문계 저기 전체 보면은 요거 하면 조금 확대 좀 시켜줘 보십시오.
인문계 보면은 전체 평균이 25.8%에서 2월 인원 2.6% 발생해서 28.4%로 좀 늘었죠. 그런데 학과별로 들어가 보면은 72.2%인 학과가 있고 65.0%인 학과가 있다. 거의 70% 넘는 학과도 발생을 한다라는 점을 체크해야 되고, 자연계는 22% 뽑으려고 했던 것이 밑에 표에 보면은 정시 최종 수시 이율이 무려 10%가 발생을 해서 32.2%로 늘어난 거죠. 서울대 아니라 전국에 뭐 의대를 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문과보다는 이과가 월등히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서울대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66.7%인 학과가 있고 61.9%, 57.1%인 학과가 있으니까 각각의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 학과에 따라서 정시 선발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연세대학교 인문계 전체 평균은 6.4% 2월 1일 발생해서 37.6%, 금년도 상황이 아니라 전년도 상황입니다. 아직 금년도 상황은 오늘 오후에 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문계보다는 자연계가 9.6%로 더 늘었죠. 당초 정시 발표 인원보다 한 10% 정도가 자연계에서 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대를 붙었지만은 다른 소재 대학에 의대를 간다, 치대를 간다,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다는 얘기가 되고, 또 인문계보다는 자연계 수시 이율이 저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학생 수가 아예 자연계 자체가 적죠, 문과보다는. 그런데 대학의 모집 정원은 문과나 이과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만큼 복수 대학에 합격하는 확률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의대원인 그다음에 자연계 어떤 그 숫자 자체가 인문계보다는 작다. 그만큼 자연계 학생들이 재수를 해서 정시에 들어가는 문호는 인문계보다는 사실은 좀 높다라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인문계보다는 자연계가 많고, 작게 뽑았던 고려대학교도 한 절반 정도 가까이가 자연계에서는 지금 현재 그 정시에 선발하는 구조가 나타났고, 고려대학교 내년도에 또 대폭적으로 또 정시 비중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 숫자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성균관대학교도 문과는 한 0.5% 발생했는데 이과는 4.8%,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정도 때 저런 학과들은 지금 현재 정시로 뽑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대, 한국외대 다 참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건 작년도 상황에서 정시 최초 얼마를 뽑기로 했는데 수시 2월이 인문계보다는 자연계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한 60~70%에 해당하는 인원이 학과별로 정시 선발 인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재수하기 전에 일단 참고를 좀 해보시고, 요 데이터가 이제 공식 집계가 오늘 오후나까지 다 집계되는 대로 다음번 테마 설명회 때는 또 좀 더 자세하게 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지금 현재 175명, 242, 216명, 633명 정도가 전년도에 정시로 이제 넘어왔던 인원인데 올해 어떻게 될지를 오늘 오후에 한번 좀 관심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현재 2시 8분인데 혹시 중간 집계 지금 방송 중이라도 집계가 나오면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요되게 변화가 있으면 제가 바로 또 말씀을 시간 중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쪽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예과 전국 38개 교에서 서울 수도권, 지방권 이렇게 나눠지면은 2022학년도가 정시 비율이 한 61명 정도 증가돼서 한 40% 저렇게 맞춰져 있고, 치의과, 한의과, 수의과도 서울권, 지방권 이렇게 보면 되고, 약대가 또 647명의 또 정시 선발 인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1,800명대 정시 선발 규모가 2,596명대로 지금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는 전반적으로 지금 정시 선발 숫자 비중이 다 높아졌고, 여기 약대까지 가세를 했기 때문에 자연계 최상위권 일반학과 점수 합격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가 지금 정시에서 지금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일단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의대만 따로 뽑았을 때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서울에서는 원래 당초보다는 한 3.6% 정도가 더 늘었다. 정시 수시 2월 되는 인원이 발생을 해서 수도권 대학은 없었고요, 전년도에. 지방은 6.8%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 지방권 소재 의대는 수시 이월 또 저 정도 규모로 발생을 했고 금년도 상황도 어떻게 됐는지도 다음번에는 좀 자세하게 또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집계가 지금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사실 집계가 좀 더 일찍 나와야 되는 거죠. 정시 원서 접수가 내일 바로 시작인데 지금도 모집 인원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대학의 학과별로. 자, 만약에 의대를 목표로 한다. 정시 선발 규모가 대학별로 어떻게 될지 지금 표를 오른쪽에 보시면은 대구 카톨릭대 의예과를 간다. 뭐 단대, 한림대, 제주대, 고신대, 이대, 충북대, 조선대, 한양대, 계명대, 동아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2월까지 합치니까 어떻습니까? 절반에 넘어가죠. 70~80%에 달하는 대학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의대 정도를 목표로 한다. 우선 수능입니다. 그냥 40% 정시 선발 구조가 아니라 의대 같은 경우 아예 그냥 정시 선발의 비율 자체가 절반이 넘어가는 60~70%에 달하는 대학들이 지금 저렇게 나와 있고 또 내년도는 이거보다 또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도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철저하게 그냥 정시 수능을 준비를 할 필요가 가장 첫 번째다 이렇게 봐야 되고 고려대학교도 지금 뭐 14.2% 뽑으려 했던 건 35.8%인데 저게 대폭 늘어나는 거죠. 지금 현재 금년도가 지금 20명, 그다음에 25명까지 지금 정시 최초는 지금 현재 늘어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저 인원 자체는 훨씬 더 늘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의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정시 선발 구조가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평균적인 의미에서 40% 정도를 정시에서 선발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대학에 따라서 60%, 70%, 많게는 80%까지 뽑고 있고 그 숫자의 비율은 내년도가 정시 선발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또 약대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수시 2월 인원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수시 2월 인원마저도 추가적으로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대 선발에 따르는 정시 선발 규모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권, 수도권, 지방권 소재 대학에서 금년도 수능을 통계 근거로 해서 정시 지원 합격 가능성을 한번 저희 회사에서 추정을 해보면은 서울권 소재 대학에 갈 수 있는 정시로 갈 수 있는 게 한 0.14%, 한 138명 정도 고3 학생들이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은 0.26%, 한 260명 정도. 지방권 소재 의대까지 갈 수 있는 거는 1.28%인 1,282명 정도가 저 라인 선상에 들어올 것으로 저희 회사는 추정을 했는데, 자 여러분. 지방권 소재 최하위권 대학에 의대 갈 수 있는 정도가 저 정도 고3에서 수능이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1,282명 중에서 사실 한 80%에서 90% 정도는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이번 연도에 그냥 대학을 진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의대 지방권 제바닥권에 있는 학생들의 그 성적 그 의대를 갈 수 있는 정도의 학생들 중에서 재수로 넘어온 애들은 1,282명 중에서 불과 10%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100명대가 조금 더 넘어가는 구조이죠. 그러면 재수를 하려고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정말 의대 지방 저 바닥권에까지도 점수가 나오는 애들은 불과 100여 명밖에 되는 구조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의대를 목표로 한다. 내년도 약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2등급, 3등급, 4등급 때까지 각 영역별로 받았던 학생들은 의대 목표 라인 선상에 들어오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재수생의 비율은 고3은 1.28%밖에 안 나오는데 고3 재수생들은 3.51%까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저 밑에 있는 성적대 학생들이 다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재수를 통해서. 서울권, 수도권, 지방권 소재 의대 정도로 수시로 가겠다, 정시로 가겠다. 국어, 수학, 탐구로 봤을 때 국어 45문제, 수학 30문제, 탐구 한 과목당 20문제씩 40문제인데 지방권 소재대학까지 가겠다. 45문제, 30문제, 40문항, 115문항 중에서 한 10개 정도 틀린 애들이 저 정도권에 들어가는데, 사실 저 정도 틀린 애가 불과 지금 재수로 넘어온 애들은 제가 봤을 때 한 1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10개가 아니라 한 20개 정도 틀렸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까지도 저기 라인 선장에 지금 현재 무조건 다 들어와서 의대 정도를 지금 이제 목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구조로 해석을 하시고 준비를 해보시고, 내 주변에 어떤 의대라든지 지대, 한의대, 수의학과, 약대까지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최상위권 수능 점수가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런 학생들만이 모여 있는 공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냥 수능 준비를 최상위권으로 저 10문제 이내로 맞추는 것에 목표를 두는 학생들이 있는 집단 자체가 지금부터는 의대, 지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의 그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 저기 3개 등급 합5 정도까지가 경희대 라인 제일 바닥선인데 6.8% 정도밖에 안 되죠. 6.8% 정도 중에서도 거의 한 6% 정도 때는 이미 대학을 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저기도 한 1% 정도대 학생들이 남아서 재수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재수 후에 21% 정도가 저 수능 최저를 의대에 들어가는 수능 맞췄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한 20% 애들이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 상위권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수능 준비가 아주 탄탄히 갖춰져 있는 학생들만 지금 모여 있는 공간 자체는 의대, 지대, 한의대, 수의대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재수 전과 재수 후의 점수 상승을,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고르게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올 1등급이 옆에서 재수한 학생들 찾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없을 겁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능 올 1등급은 내신도 좋았을 텐데 굳이 재수까지 넘어올 가능성은 없다.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에서도 올 1등급대 정도 학생들은 내신이 나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시로 하던 대학을 갔을 것이다. 올 2등급짜리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올 2등급도 어쨌든 수시에서 대학을 들어갔거나 아니면 정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대학을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8, 90%는. 그럼 일단 올 2등급 정도 때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갔다고 하면 머릿속에 조금은 정시에 들어가기 좀 못마땅한 대학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학생들이 반수를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대상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재수를 노린 학생들은 거의 3등급 대 4등급 대가 한두 개 과목에서는 한두 개 과목 이상에서 분명히 저 성적표가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수 전에 성적대를 보면 저 학생 보면은 1등급, 1등급, 재수에도 영어는 3등급 나왔죠. 나머지 다 1등급인데 영어에서 3등급 나오면 사실 저것도 재수 후에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긴 할 텐데, 어쨌든 저렇게 나와서 영어가 그래도 변별력이 없는 애에서 서울대를 들어갔고, 그 전에 보면은 국어 1등급 찍었는데 수학, 영어는 5등급, 2등급, 사탐은 4등급 정도 찍었다. 저런 학생들이 이제 재수를 해서 재수를 되면은 정말 성공을 했던 거고, 실제 저게 일반화된 개념으로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재수 전에 3등급 국어, 4등급 수학, 3, 4등급이다. 굉장히 공부를 안 하고 못했던 학생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탐구는 두 과목 다 3등급이었는데 좀 올 1등급을 찍었죠. 재수를 해서.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를 저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또 4등급, 3등급, 2등급을 국수 유형에서 찍었고, 탐구는 2등급, 무려 5등급도 있죠. 그런데 올 1등급을 찍어서 저렇게 가고 있다. 자연계 2등급, 수학 4등급, 물리 5등급, 지구과학 4등급, 연대, 부산대, 치예과, 의예과로 들어갔다. 저게 이제 재수를 해서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의 저게 실제 저는 케이스 사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지구과학 2, 4등급 맞았던 학생이 연대, 부산대 저런 식으로 또 치예과, 의예과 붙는 케이스. 그 다음에 저기는 무려 수학 5등급짜리, 탐구는 4등급, 4등급이 경북대, 인하대, 의예과 붙는 케이스. 여러분들이 의예과 정도가 되면은 저희가 금년도에 그 소수 정예 그룹반, 문과는 12명, 이과는 10명인데 이과에 저런 학생들이 들어와서라도 저게 한 1등급 최상위권에 찍고 정시에 과감하게 합격을 도전하는 그런
반으로 만든 게 소수정예 그룹발인데 저런 어떤 그 통계적 근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목표치를 이왕 재수를 할 것 같으면 저 정도 성적대가 맞았다 하더라도 저런 정도의 목표를 하고서 움직이는 것이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공부한 어떤 각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좀 잘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네, 중간에 지금 한국 외대가 지금 떴다고 합니다. 한국 외대도 한국 외대는 조금 줄은 걸로 지금 나와 있죠. 서울권 소재대학은 조금 수시율이 조금 줄어든 게 지금 처음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 대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는 무려 2배나 지금 증가됐네요. 22명에서 54명까지 지금 현재 2시 21분 현재 상황에서 지금 한국 외대가 지금 발표되었다고 하니까 참고를 좀 해보십시오. 수도권 대학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재수를 했을 때 과목별 점수 상승에서 제일 큰 거는 탐구, 두 번째 수학, 국어 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탐구 보셨죠? 4등급, 5등급 학생이 다시 재도전해 가지고 의대 가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입시 구조는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도록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매달리고 학교 내신 성적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수능 공부 자체를 원래 잠재적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가 돼 있던 학생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또 지금 연장이 됐죠.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그 금년도 재수가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이런 질문을 저도 좀 받고 우리 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 재수 설명회 할 때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내용들이 너무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일일이 좀 답변 드리기 좀 그렇고 중요한 사안을 하나가 있어서 제가 좀 별도로 끄집어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 올해 재수생들의 가장 큰 성공의 열쇠는 코로나19의 극복입니다. 코로나19는 이제는 같이 가야 됩니다. 작년도에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안정적인 기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잠깐 돌이켜보면은 2월 23일 날 갑자기 대통령께서 오후 4시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갑자기 원장들 긴급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하상회의를 해서 우리도 수업 중단합시다. 저도 처음 겪어본 경험이라서 어떨 길이 없었습니다. 일단 수업을 중단시키자.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었습니까? 2월에서 이제 재수 시작해서 공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거의 한 달 동안을 학원에서 놀았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경험이니까 어쩔 길이 없었습니다. 전 학원들이 다들 그냥 휴원을 했던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한 3월 말 이후부터는 제대로 이제 갔었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8월 달에 전면 수업 중단. 그래서 300인 이상의 학원은 전면 수업 중단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학원도 2달 동안 8주 동안은 수업을 못했고 비대면 하상 원격 수업을 실시간으로 했고 저희도 그때도 저게 발표되자마자 이제는 수능 한 2~3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비대면 수업은 내일 아침 당장 7시 50분부터 바로 시작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서 그때부터 수업을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했고 매 교시마다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했고 답변도 받아줬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래도 한 20명대로 편성을 해서 괜찮았습니다. 나름. 왜냐하면 저렇게 실시간 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 직접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학원들에서 녹화 방송 뿌린 데도 있고 또 단가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뛰는 선생님들은 저 남아서 시간을 맞출 수도 없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못하고 또 한 번에 한 50~60명대 되는 학원들은 저 출석도 못 불렀어요. 근데 저희는 아침에 7시부터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아침에 깨우고 화면에 다 잡히는 거 체크하고 문제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를 하고 했던 게 20명 정도 때가 됐으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비대면 수업의 가장 핵심은 질문 받아주는 겁니다.
질문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작동이 되죠. 학생들은 그게 복습에 대한 체크도 되고 자기가 어떤 그 밀리지 않게끔 공부가 되는데 한 20명대 반에서 질문은 어쨌든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저희는 단순하게 학습 효과를 좀 끌어올리자는 차원에서 20명대로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저희로 봤을 때는 조금 수험생 입장에서 좀 편리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면 수업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신기하리만큼 학생들의 어떤 그 수업 참여도 98.7%였습니다. 당시에. 평상시 때도 한 95, 6%가 그 결석이 한 3, 4% 생기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비대면 수업 때 더 8월 달, 9월 달 두 달 동안 열심히 했다 이런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저걸 참고 삼아서 올해는 코로나19를 거의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10명대 소수정의 그룹반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는 저희도 저 부분들은 금년도 좀 자신 있게 비대면 수업이 됐든 대면 수업이 됐든 자신 있게 돌파를 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또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비대면 수업 진행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요약을 드리면은 아마 저희 대형 학원급에서 10명, 20명대 반편성은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없을 겁니다. 이게 비대면 수업의 대비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쯤 되면은 비대면 수업 하더라도 쌍방향 수업도 되고 질문 받아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임할 수 있고 그래서 1월 11일 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선행반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비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녹화 수업이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서 아침부터 학생들 잠 깨우고 출석 체크하고 조회 종례 다 하고 수업 시간대별로 그 들어가시는 선생님 직접 수업을 할 거고 직접 채팅방 카톡을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질문 답변도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는 비대면 수업도 경험을 해보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저런 상황이 벌어질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가장 큰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의 간격을 띄우는 거죠. 학생 숫자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학생 수를 줄인 반수만큼 사실은 강사료도 나가고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그만큼 거기에 투자를 대폭적으로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하는 거를 한번 봐보십시오. 아마 거의 뭐 가위 선생님이 깨워주다시피 할 정도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할 거니까 이건 당장 다음 주가 문제가 아니라 수업이 진행하다 갑자기 4월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갑자기 8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수능 시험 직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는 곳을 찾는 것이 금년도 재수생들한테는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강사 평가 시스템 종로학원 96.5% 정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높아지고 있고 올해 더 높아졌고 저희가 20명대 반으로 저렇게 해놓으니까 뭐 강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아져. 저희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의 만족도는 96.5%. 저쯤 되면은 종로학원에 뭐 남을 수 있는 거고 저걸 가지고서만 평가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저희 방침인 거고. 없었던 것들을 하나 작년도에 추가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만족도 굉장히 중요하다. 반을 줄여놨으면은 제일 큰 혜택을 봐야 되는 게 학생들이고 학생들은 질문하기가 쉬워져야 된다. 그래서 많은 수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반 편성에서 나오는 질문의 질과 그 다음에 거의 수백 명, 수십 명 앉혀놓고 하는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의 어떤 그 강도와 질적인 차별화는 반드시 돼야 저희 어떤 그 소개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96.9% 질문 답변 만족도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올해 재수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성적에 대한 그 상승률의 평가를 전면으로 내세우겠다. 그냥 강의 만족도만 좋고 애들한테 인기만 좋은 사람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인기 있는 강사는 성적 올려주는 강사다. 그래서 아예 금년도는 성적 상승률을 가지고서 강사들을 평가할 거고 6월달, 9월달에는 그런 강사들한테 대대적인 어떤 그 금전적인 보상도 할 거고 또 재임용에서도 그걸 고스란히 적용을 시킬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국어 세 사람이 저희 선생님이 들어가시는데 사실은 소수층의 그룹반 같은 10명대니까 3명 국어선생님 들어가면은 한 3명 학생을 한 명의 강사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0명대도 보면 한 6, 7명 정도 되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자, 국어, 독서, 문학, 합법, 가작, 문법 이게 금년도 기준입니다. 전년도 기준. 자, 그러면은 국어 금년도 재수하는 애들 학생들 보면은 한두 문제 때문에 재수하는 학생들 많을 겁니다. 그럼 국어도 그냥 국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저 영역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어떤 학생은 국어 중에서 뭐가 부족하고 어떤 학생은 국어 중에서 뭐가 부족하다는 걸 명확하게 해서 더 이상 가외 선생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 학생은 독서에서 어떤 그 비문학 파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게 선생님 3명이 똘똘 뭉쳐서 저 학생은 독서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한두 문제를 끌어올리자. 거기에 대해서 뭐 소스도 쓸 거고 가리키는 것도 그렇게 할 거고 컨설팅도 그렇게 할 거다. 왜? 국어에서 성적 상승률로 강사를 평가하기 때문에 강사들도 똘똘 뭉쳐서 어떻게 보면 한 명의 학생도 한 3명에서 뭐 정말 뭐 MRI 찍듯이 학생을 정밀하게 관찰하면서 접근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3명 선생님이 투입이 돼서 각 영역별로 저 학생 수학 중에서 어느 단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전담 마크를 아주 팀플레이로 하게끔 그리고 저 평가 자체가 곧 강사 평가로 이어지겠다 이렇게 지금 해놨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해놨습니다. 자, 종락원에 또 강점이 뭐가 있냐라고 또 질문이 또 하셨는데 일단 강사 평가 방식 바꿨습니다. 20명대 있다가 이제 10명대, 20명대까지 내년도에 이제 더 이렇게 바꿔놨는데 강사 평가 방식에서 이제는 강의 만족률 이 정도만 아니라 과목별 성적 상승률 그래서 6월달, 9월달 본수능 이때 성적 상승을 시키는 강사들만 종락원에서 남아있고 종락원의 강사 뭐 96% 정도 강의 만족도는 기본이고 좋은 대학 나온 거 기본이고 뭐 좋은 대학 나오지 않는 학생들 선생님들이 종락원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그런 어떤 일반적인 것보다 정말 그의 선생님의 노력에 의해서 성적이 상승된 시킨 강사들이 최고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학부모님들께서도 충분히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학습 환경을 변화 더 시켰습니다. 20명대에서 10명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이제는 한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도 1등급으로 올라가는 재수 환경으로 바뀌어진 것이지 20, 30년 전에 그 학력고사 수능 거의 정시 100%로 선발하는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4, 5등급 때 맞았던 학생들도 1등급 최상위권 목표를 반드시 하라고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렇게 학생들이랑 좀 교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명, 20명대 정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재수에서 저희 선생님이 재수 성공했던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라고 제가 그 페이퍼를 이렇게 쭉 받아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자기 혼자 만족스럽게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에서 철저하게 복습을 하는 학생, 그걸 이해를 하는 학생,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됐을 때 질문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갖춰진 게 저희 학원이고 저희 선생님들께서 아주 소수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복습 관리 되죠. 모르는 거 질문 받아줄 수 있죠. 질문하기 전에 모르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얘가 정상적이자 안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의고사 결과로만 판단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건 됐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 하면 내가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들보다 그냥 결과 모의고사 결과 이 진단 결과표로서만 저희도 판단하겠다. 그리고 성적에 대한 어떤 거 급상승에 대한 어떤 과감한 도전을 하는 전반 자체 그런데 뭐 소수정의 그룹반도 그렇고 소수정의 일반반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작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고3 시절 제대로 못 보냈죠. 그런 학생들이 재수에 뛰어 들어오는 거니까 정말 폭발성 있게 성적을 상승시키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거고요. 금년도 제가 어제 성적표 하나를 누가 받아가지고 봤습니다. 수학이 1등급이죠. 영어가 4등급이고 탐구가 1등급, 2등급입니다. 근데 국어가 5등급이고 영어가 4등급이네요. 저런 학생이 재수 시장에 재수 학원에 들어오게 되고 저 학생이 지금 저 상태에서 대학 들어가면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5등급, 4등급도 왜 1등급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들은 저런 학생들이 여러분 주변에 즐비합니다 지금. 저게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도록 수능 학습만 저렇게 했다라면 저 학생의 결과는 저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청나게 과목 간의 편차가 크죠. 정말 탐구하고 수학이 1등급인 학생이 국어 5등급짜리 학생으로 같이 볼 수는 정말 없는 거죠. 그래서
저 학생은 반드시 국어나 영어에서도 1등급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학생으로서 이제 가야만이 저게 진정한 어떤 재수로서 의미가 있는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은 다 저렇다라는 걸로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학원들에서 재우수 학생 집도만 모여 있다 이제 없습니다. 제가 통계를 아무리 뒤져본다 하더라도 그거는 형식적인 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제 말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수 선택할 때 요즘 저도 다른 데 그 정보도 막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꽤 오랜 동안 이런 걸 보면서 요즘에 학원들 보면은 준비 방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수업 시간표도 복잡하더라고요. 정말 애들은 단순하게 공부 집중하고 전과목 공부하고 언어 과목이 어떻게 틀지도 모르고 언어 과목이 어떻게 난이도가 틀지도 모르고, 지금 재수로 왔을 때 공부를 전체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 하나 큰 사고가 벌어진 거죠. 갑자기 5등급이 생기고 4등급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 학생이 재수를 할 때는 공부에만 지금 매진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표도 짜고 내가 이거는 필요 있는 과목이다 필요 없는 과목이다, 여러분들 재수하겠잖아요. 필요 있는 과목 필요 없는 과목, 그렇게 여러분 예측대로 맞았습니까? 정말 6월달 9월달에 1, 2등급 나왔던 것들이 3, 4등급 나온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뭐가 안정적이다 또 뭐가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재수하기 직전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겸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이건 됐고 뭐 이동 수업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 좀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자신 있는 과목, 재수하러 올 때 성적표하고 재수하고 난 다음에 성적표랑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과목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 재수하기 직전에 가장 불안한 학생들은 1등급 학생들입니다. 떨어지는 게 2등급으로 떨어지는 일이 남아있잖아요. 오히려 3등급, 4등급 대 학생들은 특정 내가 잘하는 과목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1등급을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갖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또 너무 형식적인 학원 형태, 이게 단과인지 종합반인지도 모르겠고, 이쯤 되면 단과학원 가야 되지 뭐 그 돈 다 내고 뭐 하려고, 그게 또 말은 종합반인데 내용은 단과반이다. 그 다음에 어떤 준비생들 다 모이는 뭐 의학학관이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의학학관에 들어온 애들 수능 성적 안 좋은 애들 수능 성적 끌어올리는 반입니다. 수능 성적이 뭐가 나와야 뭐 의대 뭐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그러나요? 미니 다중 면접 이런 부분들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점수가 안 나온 데는 그걸 찾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 준비하는 애들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수능 시험을 본다라는 거. 4, 5등급 때도 1등급을 목표로 하면서 의대를 좀 준비를 하고, 형식적이고 뭐 이런 외관상에서 이런 부분들로서만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가 재수 학원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이고요. 나만의 시간표를 만든다. 그 전에 내가 복습한 것들을 철저하게 내 거를 관리해주고 내 질문을 잘 받아주는 환경부터 찾으십시오. 그게 나만의 시간표 하면은 인강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단가를 듣고 하는 게 그 나만의 시간표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3 때 경험을 해봤을 때 점수가 올라갔습니까? 그 인강에 정말 화려한 강사들 강의 다 들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길을 다시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또 다른 또 그렇다. 그 다음에 뭐 슬럼프 관리, 뭐 이런 또 멘탈 관리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멘탈 관리는 6월달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처방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행반에 1월 11일부터 나오는 학생들은 5월달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안이 뭔지 생각하지 말고 6월달 성적표 나오면 그 자체가 처방이고, 그 성적표가 나오면은, 결과가 나오면은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요 질문사항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면은 온라인 수업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유는 앞으로도 언제 어느 순간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금년도 재수는 코로나19를 정말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학원에서 뭐 손소독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있죠.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 그게 아니면은 코로나19의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작년에 경험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니까 1월 11일부터 가감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재조정이지만 안 맞는 수업을 안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뭐 독학 재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종합반 안에 또 독학 재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공부를 하고 또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또 특강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이 종합반 내에도 저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상담하실 때 한번 이런 거 상담을 좀 들어보시길 바라고 또 독학 재수도 혼자 그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종합반처럼 시간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는 시간표를 짜서 종치는 대로 1교시, 2교시, 3교시 공부를 하고 질문 받아주고 답변 받아주고 특강해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구조도 있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교육과정 개편 재수행 불리하지 않나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가 재수행이 불리한지는 안 불리한지 가장 핵심은 내가 고3 때 안 배운 내용이 재수할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리한 거는 이건 뭐 고3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코로나19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느냐가 가장 큰 불리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편은 큰 의미가 없다. 다음번 테마 설명회 때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브리핑 좀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이 문과, 이과 섞여서 같은 수학 시험지를 보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학을 좀 못하는 문과 학생들이 수능 최저 맞추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저희 회사 지금 집중적으로 좀 분석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결과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 3년간의 성공 사례를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학원한테. 책으로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받으러 오시면 이 한 권의 책을 다 드리겠습니다. 재수 성공은 만점 나오는 게 4등급, 5등급 학생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등급, 5등급이 어떻게 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라는 거 여러분한테 해당하는 부분들을 찾는 게 여러분한테 성공 사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상담 받으러 오실 때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까먹더라도 이 책 꼭 하나 달라고 해주시고 학생 1년 내도록 자기 책꽂이에 꽂아놓고 한번 목표 설정을 하십시오. 종로학원 반편성 어떻게 된다. 또 장학제도 어떻게 장학제도도 올해 굉장히 많이 늘려놨습니다. 지난번 설명에 또 말씀드렸듯이 뭐 코로나19로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장학금이라도 받아가면서 그 재수를 하는데 시작을 하라. 부담 좀 드리도록 종로학원에서 좀 많이 좀 그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런 장학제도 혜택도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걸 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 제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요. 어쨌든 1월 11일 날부터 저도 직접 전 학원을 체크를 하면서 비대면 수업도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또 종식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재수생들한테서는 없습니다. 근데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월 11일부터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정문석 원장님께서 또 자세한 내용들을 또 추가적으로 또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설명회 때도 또 저희가 테마 주제를 잡아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 시간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1월 11일 날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놨으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니까 안심하고 공부에 임해 주시고 아마 비대면 수업이 단기간에 뭐 며칠이나 진행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또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제 시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서 원장입니다. 앞에 일부에서 이제 임성호 대표님이 뭐 다양한 정보들을 주셨고요. 저는 오늘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을 갖고 저희 종로학원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는가. 사실은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정시 그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이제 컨설팅을 하고 나서 제가 오후에 설명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설명회 끝나고 나면 마지막 이제 내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제가 컨설팅 일정을 또 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올해 이제 정식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내년에 또 재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성향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시기별로 저희 종로학원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설명을 드리면서요.
제가 실제 뭐 수시 컨설팅, 그 다음에 정식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도 일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정식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제 항상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제 이제 우리가 받은 성적으로 충분히 갈 만한 대학을 가는 거를 바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재수를 결심하고 또는 재수를 각오하고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소신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올해는 이과 상위권 학생들, 물론 뭐 그 지금 현재 상위권이라기보다는 이과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면 9일날 마감하는 이제 서울대 아마 원서 접수 상황을 보시고 그다음 10일, 11일까지 이 원서 접수 상황들을 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의 상향이 또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뭐 하여간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요, 그 11일까지 진행되는 정시 모집 원서 접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제 그 경험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수를 올린 다음에도 충분히 또 여러분들 점수에 맞는 그런 대학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 종로학원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영상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게 느낄 만한 내용들을 하나의 그 동영상으로 한 2분 내외 정도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종로학원에 만약 궁금하시다면 이 9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동영상들을 아마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하나씩 저희가 정리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재수를 하면 과연 내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학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재수하기 전에 성적이 안 좋았던 학생들이 이렇게 성적이 좋아서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할 겁니다. 뭐 제가 이제 재수생들을 처음 가리킨 건 1993년이에요. 한 28년째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과거에는 이제 담임도 했었고, 뭐 최근에는 제가 이제 담임보다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뭐 컨설팅, 뭐 이런 입시 전략에 대한 얘기를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좀 모자랐던 성적에서 최상위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뭐 저도 나름대로 어떤 학생들이 성공할까, 또 어떤 학생들은 실패할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계속 해 왔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종로학력개발원장을 하면서 학생들의 성적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기록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학원은 DSR이라고 하는 일일 학습 플래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기록을 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 기록을 한 거를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검토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반의 인원이 뭐 한 50명, 뭐 40명, 50명 이런 정도의 규모의 학원에서는 실제로 담임 선생님들이 과연 매주 또는 중요한 시점별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저희가 작년에 이제 20명대 반을 만들어서 담임 선생님들이 실제 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이제 피드백을 주는 방식들을 저희가 검토해 보면 정말 충분히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록과 피드백에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핵심은 변화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플래너를 잠깐 보시면 3월 달의 모습입니다. 이게 4월이 되고 5월이 됐을 때 이 학생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기록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보였던 거. 저는 정말 이 학생의 플래너를 제가 직접 과거에 담임을 하면서 이 학생과 함께 이렇게 이제 호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과연 그 학생 혼자 스스로만 변한다고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희 종로학원이 작년부터 또 올해는 이제 좀 더 인원을 줄여서 뭐 일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재수생들도 나름대로 그 상황에 적응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본인의 습관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성적이 별로 안 변해요. 이런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그 성적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선 본인의 생활 학습에 대한 기록들과 그 기록에 대한 피드백 최종적으로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과연 내가 단지 재수를 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무엇을 변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종로학원은 담임 선생님들과 또 교과목 선생님들이 10명대 반, 20명대 반의 학생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올해 2022학년도죠. 뭐 햇수로는 2021년이지만 저희가 이제 대학 입시에서는 항상 1년을 앞서 나가는 2022학년도는 앞에 일부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제 정시 모집의 확대, 그다음에 약대 뭐 진입, 수능 제도의 변화 이런 다양한 입시 제도의 변화가 있고요. 저희 종로학원이 다양한 변화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종로학원에 와서 공부하시면서 이 변화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컨설팅은 이제 제가 주로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요.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시와 정시 때 이 컨설팅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종로학원은 학생이 처음 학원을 오게 되면 그 학생의 과거, 뭐 고3 때겠죠. 고3 때의 모의고사 성적과 학생부를 분석합니다. 학생들은 항상 뭐 학생부는 저는 뭐 수시 안 갈 거라 또는 논술 전형으로만 갈 거라 학생부 별로 필요 없습니다. 뭐 제출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생부라는 게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자료인 것처럼 그 학생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자료가 학생부예요. 그래서 학생부도 받고 자 모의고사 수능 성적표도 받아서 그 학생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성적이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뭐 이런 것부터 재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컨설팅을 하게 되고 이런 컨설팅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 이제 수시나 정시나 뭐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작년이죠.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2021학년도 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면서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거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입니다. 이번에 이제 추가 합격이긴 하지만 실제로 합격한 학생 제가 보면 뭐 한 3.58 등급 정도의 수준의 학생도 실제로 합격한 사례가 나오죠. 이제 학교 추천은 사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신이 되면 아예 지원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실제로 이 추천 전형과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그 전형들은 2022학년도에는 지난 2021학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졸업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각 대학의 추천 인원의 제한은 실제로 뭐 2명, 3명이 아니라 보통 고려대학교 4%, 연세대는 지난해 2021학년도에 3%에서 이제 5%로 늘어나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10%로 굉장히 넓은 범위를 잡아주기 때문에 졸업생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또 추천 전형에 도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조합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이끌어 주는 대로 따라오신다면 사실 전통의 종로 학원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소수정예의 이 그룹반이나 일반반의 학생들과 정말 눈을 마주치고 그 학생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환경이 저는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 DSR이라고 하는 이 플래너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40명, 50명대 반에서 담임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일일이 점검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저희 종로학원의 소수그룹, 소수정의 그룹반이나 일반반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그 특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으로 담임을 항상 배정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과거에 이제 과목을 가르쳤었고요, 담임도 했었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을 제가 돌아보면 기본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느 정도는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고 단지 플래너에 적힌 내용들, 그 다음에 단지 그 학생과 잠깐 만나는 시간들만 갖고 담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아주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들은 뭐 그룹반이나 일반반이나 독학반이나 항상 기본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선생님들이 담임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 다른 학원에 비해서 훨씬 더 밀도 있는 관리를 저는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이제 저희 학원의 이제 뭐 자랑거리 중에 하나 이제 교재, 그죠? 뭐 선행반부터 정규반, 그 다음에 1학기, 2학기, 3학기에 대한 이 교재들을 저는 진짜 이 수능 위주의 전형의 정시 모집을 만약에 준비하는 재수생들이라면 절대 단거리 달리기와 같은 단기간의 어떤 완성 이런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1년의 커리를 짜고 그 커리에 맞춰서 교재에도 단계 밟아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종로학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이 교재야말로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고 수능을 정말 잘 봐서 정시 모집에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최고의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3학기에 배우는 이 핵파 모의고사, 최근의 학생들의 트렌드인 이제 실전 모의고사의 문제를 그대로 이제 옮겨 담은 교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달까지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교재라고 저희가 항상 자랑하고 최근에 개발한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죠. 강사진. 자, 1부에서 이제 여러분들 저희 종로학원이 강사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보셨잖아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질문을 어떻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새롭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 그 선생님들이 그 들어가는 반의 학생들의 성적 이제 향상도에 대한 평가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실제 저희 그 종로학원의 강사들 작년에 96.5%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인강 강사들이나 또는 단과 강사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생들을 짧은 시간에 이제 학생들의 만족도를 채워주기 위해서 지내는 그런 강사들과 달리 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재수는 정말
장기간의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저희 선생님들 종로학원의 기본적인 수업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선생님들이 남아서 질문을 받아주시죠. 실제로 한 반에 10명대, 20명대 이 반에서 선생님들이 또 남아서 과목별로 질문을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경험하기 어려웠던 그런 아주 질 높은 관리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 시스템. 이제 종로학원은 뭐 굉장히 오래된 모의고사 출제 기관이죠. 수능 대비를 하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뭐 논술 모의고사, 그다음에 사관학교, 경찰대 모의고사까지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 일부에서도 잠깐 소개했던 이 종로 핵심 체크라고 하는 모의고사는 자, 매주 국어, 수학, 영어를 풀어가는 과정인데요. 자, 수능 모의고사는 전국의 위치를 내가 항상 파악을 하고 수시나 정시에 대한 입시 전략을 세우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과목별의 어떤 단순한 모의고사는 뭐 아니죠. 그런데 핵심 체크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의 문제를 저희가 매주, 사실은 이게 이제 한 28주 분량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에서 내가 어느 단원에 좀 취약점이 있고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취약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그다음에 종로 핵심 체크는 여러분의 취약점을 판단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핵심 체크나 그다음에 수능 모의고사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개인별 오답 노트를 제공하게 돼요. 진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오답 노트를 개별적으로 만들어 주면서 틀린 문제의 단원, 그다음에 틀린 문제의 난이도까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취약점을 파악을 하게 하고, 특히 이 취약점이 파악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유사 문제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는 거에 비하면 이렇게 저희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은, 종로학원이 50년 넘게 재수생들을 가르쳐 왔잖아요. 수능 준비에서만큼은 저희가 정말 최고라고 저희는 항상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스템 안에서 새롭게 공부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저희 50년 넘는 이 종로학원의 기본적인 전통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자, 2022학년도가 되면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변화에 대한 소개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편성. 저희가 작년에 20명대 반편성을 시도했고, 코로나라고 하는 어찌 보면 처음 맞이하는 그 사태에서 종로학원은 정말 잘 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올해는 이제 새롭게 편성되는 소수정의 그룹반이 편성됩니다. 자, 문과 12명, 이과 10명으로 편성을 하고요. 이 반을 들어오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수준 이상의 자격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그룹반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학생들을 모으면 그 학생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정말 문과의 경우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내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과의 경우는 의대, 치대, 한의대, 서울대, 뭐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최상위권의 대학을 보내려고 저희는 만든 반입니다. 기본적인 자격만 갖추고 온다면 저희의 강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그룹반이 아닌 일반반의 경우도 작년부터 이렇게 20명대 반에 반편성을 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일부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벌써 다음 주에 진행되는 이 선행반부터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기로 저희가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뭐 정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왔던 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 소수반의 소수정예 반들은 뭐 그룹반이든 일반반이든 담임 선생님들과 각 과목 선생님들이 최고의 아마 수업을 비대면으로도 실시간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학반의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커리를 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형식의 새로운 방식이지만 단순히 그냥 혼자 공부하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런 독서실이 아니고 실제 그 소수정의 그룹반이나 일반반 학생들과 똑같이 아침에 오고 담임 선생님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반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학원의 그 독학반은 단순히 그냥 혼자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종로학원의 모든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공부 커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나만의 시간표. 자, 아까 우리 일부에서 임성호 대표님이 자, 단순한 그냥 나만의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고 듣기 싫은 과목은 듣지 않는 그런 나만의 시간표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나만의 시간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시간표를 저희가 제공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학생들의 니드를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 3가지 유형의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과 듣기 싫은 과목을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수준을 저희는 충분히 저희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만족스럽게 그러니까 맞춰서 시간표를 듣게 하는 건데요. 뭐 유형 1, 2, 3 이렇게 이제 3가지 형태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시간에 맞는 시간표들을 여러분들이 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각각의 이제 수준이나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주당 한 15시간이나 20시간 정도의 필수 시간을 듣는 유형 첫 번째와 그다음에 정말 30시간 이상의 3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 또 학생들의 수준은 또 그 학생들에 맞춰서 저희가 충분한 수업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간 가까운 학원에 가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문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학금. 자, 저희 종로학원이 올해 장학금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넓혀놨어요. 기본적으로 소수정의 일반반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이렇게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합이 4부터 9까지 다양한 비율로 장학금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학원을 운영하면서 최소한 3개 영역의 등급합 9, 뭐 평균적으로 보면 3등급 3개 정도가 있는 수준의 학생이라면 충분히 저희 종로학원에 들어와서 저희 시스템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던 지금까지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3개 등급합 9학생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정말 그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투자를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가 다 겪고 계세요. 종로학원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장학제도를 작년보다는 훨씬 더 늘려놨기 때문에 뭐 이런 혜택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행반부터 정규반까지 이 장학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꼭 수능 성적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봤던 6월이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표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건 좀 더 폭넓은 그런 제공을 해드리기 위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선행반 일정 참고하시고 저희가 내일 모레 1월 8일 날 오후 2시에 유시험 전형이 있습니다. 각 학원에 문의하시고 뭐 다양한 뭐 수강료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시스템이 종로학원 전체 학원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수강료라는 건 이제 각 지역별 교육청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가까운 종로학원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종로학원은 50년 넘게 재수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화를 또 저희 나름대로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 기본적인 변화에 여러분들이 실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성적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올해 갈 수 없었던 대학을 다시 한번 재도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희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월 11일 선행반부터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